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4강 정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정치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먼저 민주주의적인 정치, 민주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은요 민주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정치와 민주주의를 볼 텐데, 정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다스린다, 운영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민주주의라는 사상,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민주라는 뜻이 민주라고 써보면 이거는 국민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직접 가서 정치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간접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대표를 뽑습니다. 이 대표가 정치를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은 어떤 형태입니까? 기본적으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대표를 뽑고 대표가 정치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보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국민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만 직접 민주주의를 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나중에 법 시간에 배울 텐데요. 헌법이라는 것은 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 위에 있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 헌법, 그것 중에서 1조, 가장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주인이 되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독재 정책,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독재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이 권력을 분산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3개로 분산시켰어요. 그래서요, 권력 분립이라고도 하고요, 3개로 분리시켰다라고 해서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삼권은 뭐가 있느냐?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말하는 거고, 행정부는 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준 사건이 있는데, 한국의 지금 민주주의, 안정된 정치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냥 노력이 아니라 피를 많이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렇게 희생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보면요, 1948년에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로 이승만 정권이 오랫동안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4.19 혁명이라고 부르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5.18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을 때, 전 대통령이죠. 그때 광주에서 독재 정권, 군사 정권을 반대하면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데요. 지금도 5월 18일이 되면 이 운동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 1987년에 있었던 국민들의 시위인데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유가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얻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4.19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 두 가지는 성공한 민주항쟁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요.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게 해주십시오. 간접적으로 뽑지 않고 직접 뽑게 해주세요. 라고 항쟁을 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헌법을 바꾸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살펴봅시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 맞습니까? 이것을 바로 독재 정치라고 하죠.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과 같은 가치를 중시하고 다수결의 원칙, 여러 사람의 의견 쪽으로 가는 것, 그것을 다수결이라고 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이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모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아니요. 간접 민주정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국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총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총리도 없습니다. 한국에는요. 대통령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한국의 정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간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간선제는요. 간접선거라는 건데 언제 바뀌었어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이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직선제로 바꿨습니다. 직접 선거하는 제도로 바꿨습니다. 아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도 역시 헌법 1조에 있습니다. 간접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채택한다. 네, 간접 민주주의가 기본이 되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국의 민주정치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 좋은 영향을 준 사건이 아닌 것은 자, 4.19 혁명, 네, 성공했고요.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6월 민주항쟁, 맞습니다. 좋은 쪽으로 발전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요. 당연히 민주화 운동,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요. 5.16 군사정변은 쿠데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박정희라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권력을 차지한 그런 나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지만 아주 부정적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한국의 권력은요. 분립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눠져서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나누어 가집니다. 교육부는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른 답도 알아봅시다. 모든 주권과 권력의 중심이 국민이라고 헌법 중에서도 제1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따르는 거 맞죠?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 삼권 분립 두 가지를 다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입법부를 알아보기 전에 아까 그 그림에서 설명드렸던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삼권 분립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입법부는 지금 하겠지만 국회라고도 하고요. 행정부는 정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법부는요. 법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입법부는 국회라고도 얘기했죠. 이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법을 만들다, 법을 고치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법률을 제정하다라는 것은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고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합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행정부는 나라를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는 기관이 바로 입법부,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럼 국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국회에는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 구성은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인데요. 국회의원은 몇 명입니까? 한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300명 정도가 있는데 선생님 300명 정도라고요?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예.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숫자가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299명이 되기도 하고요. 302명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요. 2020년 기준 300석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항상 300명이 있는 건 아니고요. 2020년에는 300, 그 다음에 2024년에는 또 다른 숫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하는 일, 방금 법을 만들거나 개정, 고치다,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치는 일, 바꾸는 일, 그리고 법을 만드는 일, 국가 예산, 국가가 1년 동안 돈을 어떻게 쓸 겁니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체크하는 거죠. 확정하는 것,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국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한국의 입법부 국회에 대한 설명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입법부는 국회다. 맞죠?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법률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국회의 총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아니요. 국회의 총책임자라기보다는요.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 이 사회자를 국회의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나라의 예산을 결정하고 행정부를 감시하기도 한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국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중에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한 번 얘기할 텐데요.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 일하는 기간도 4년이 되겠죠. 맞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한다? 뽑아요? 아니요.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해서 뽑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 선출된다라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지역구 의원과 비례의원 두 종류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두 종류가 있다. 알아두시고요.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법을 만들어요, 바꿔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정부, 행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나라에서 뭐 해요? 나라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면 그 나라를 정부, government라고 얘기하는데 이 행정부라는 말을 정확하게 쓸 수 있겠죠. 전문 용어로는요.
그래서 행정부의 역할을 보면 국회가 만든 법을 기반으로 공익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실시합니다. 나라를 운영합니다. 살림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고요. 중요한 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대통령이 바로 행정부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바로 밑에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회사에 영업부, 판매부, 지원부 이런 식으로 많은 부서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행정부에도 이런 많은 부, 청이 있습니다.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요. 기획조정부, 교육부 이런 많은 부서가 있죠. 그래서 행정부의 조직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각 부에는요. 가장 높은 사람 장관들이 있고 이 장관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뽑게 되는 거죠.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이끈다. 나라의 살림 맞아요? 근데 이 살림이라는 것은요. 운영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운영하는 사람이죠. 맞아요.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법을 바탕으로 잘못을 심판하는 곳은 법원, 행정부 다음에 볼 사법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행정 각 부를 두어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번은 사법부 내용입니다. 한국의 정부 구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행정 각 부의 장관은 선거로 선출된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43년 동안 살았는데 장관을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대통령이 뽑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네, 제가 대한민국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대통령을 여러 명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뽑는 거기 때문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의 예산을 결정하고 법을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요. 국무회의는 행정부, 정부의 회의가 맞긴 맞는데요. 국가 예산을 결정하고 법을 만드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배웠던 국회 입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일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 대통령과 권한을 반씩 나누어 준다? 아니죠.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더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맞는 것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은 국가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행정부의 소속이고 행정부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국가 원수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 국군 그러니까 군인들이 있잖아요. 군인들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원수의 자격을 갖습니다. 자, 그런 대통령은요. 5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뽑으면 그 사람이 일해야 하는 기간 또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임기는 5년이라고 했고요.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네, 맞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 국무총리를 임명 이런 것도 맞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대표의 역할도 하고요. 입법부와 동등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법부, 삼권 분립 중에서 입법부, 국회, 행정부, 정부, 마지막으로 여기요. 사법부, 법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역할을 보도록 합시다. 법원은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갈등이 있었을 때 판결을 해주는 기관이 바로 사법부, 법원이 되겠죠. 이 법원은요, 자, 여러분 교육 시간에 잠깐 봤는데 뭐가 있었어요? 고등학교가 있었죠. 고등학교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중학교가 있었죠. 그런데요, 법원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법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중법원이 있지 않고 여기에는 각 지역, 각 지방마다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법원의 종류에는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잘못을 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재판을 할 때 진짜로 실수를 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몇 번? 세 번 동안 세 번을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삼심제라고 얘기해요. 삼심제도 즉 세 번이다.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적합한 사람을 골라 임명한다. 대법관이 아니라요. 대법원의 장, 대법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1 플러스 13 이렇게 구성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대법원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관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고요.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이런 사람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통령이 뽑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처벌을 내리게 되고요. 법을 집행하는 곳, 한국에서는 법원이 이 역할을 맡고 있고요. 행정부, 입법부에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독립되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법원과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재판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만 참가할 수 있다? 아니요. 일반적으로 보통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3번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 맞고요. 삼심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요.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 네, 맞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와 관련이 없는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재판은 증거를 바탕으로, 에비던스죠. 그래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기본으로 한다, 베이직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이다, 맞습니다. 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위해 삼심제도 3번까지 판결을 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이라고 얘기했죠. 고등학교, 대학교 얘기할 때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선거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를 잘 뽑아야 되고요.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의 의미는요, 모든 국민들이 대표를 뽑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 선거를 할 때는 중요한 규칙, 원칙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는요, 비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밀 선거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직접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해줄 수 없다. 이것을 직접 선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해요, 누구는 안 해요, 누구는 해요, 누구는 못 해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19세 이상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평등 선거입니다. 자, 방금 얘기한 누구나 하는 것은 보통 선거이고요. 평등 선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데 한 표, 한 표, 한 표, 한 표 모두가 한 표씩 하는 겁니다. 누구는 10표, 누구는 3표, 누구는 한 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표, 한 표, 한 표, 한 표 똑같이 한 표 하는 것을 평등 선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직접 선거 직접 해요. 비밀 선거 비밀이에요. 여기 보면 보통 선거 하면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나도 해요, 나도 해요, 나도 해요, 나도 해요. 이것을 보통 선거라고 하고요. 평등 선거는 모든 사람들의 표가 같은 가치, 그러니까 한 표, 한 표, 한 표, 한 표라는 의미가 평등 선거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원칙을 기억해 주시고요. 선거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고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자,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것은 총선이라고 짧게 부르는데요. 국회의원 300명 정도를 뽑는 선거고요. 4년에 한 번씩 실시됩니다. 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임기가 5년이니까 5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번만 할 수 있어서 중임이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 어땠어요? 중임이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지방선거 역시 4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 선거입니다. 자, 이 지방선거도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없는데요. 지방선거는 영주권을 가지면 F5 비자를 가지고 3년 동안 한국에 살았어요. 거주했어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요. 어떤 지역에서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지방의회라는 게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2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지방의회에서는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결정을 내리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실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정책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행한다. 실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에요. 외국인은 한국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지방선거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F5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3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면 지방선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거고요.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끔은 직접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 대통령 선거죠. 4년이 아니라 5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4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 국민들의 효율적인 선거 참여를 위해 사전투표, 예를 들어서 수요일, 보통 수요일에 선거를 하거든요. 수요일에 선거를 하는데 임준 선생님은 선거하는 수요일에 제일 바빠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그 선거가 있는 수요일 전에 주말에 선거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선거라는 사건의 전에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거 참여를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는 3년이 아니라 4년에 한 번 실시하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을 뽑죠. 교육감도 뽑고요. 다 틀렸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합시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대표를 뽑고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결정하는 기관이다. 네, 지방의회가 결정을 하는 기관이 맞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지방선거 몇 년 만에 합니까?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죠? 임기도 역시 4년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한국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살펴봅시다. 지방의회는 결정된 사항을 직접 실행한다. 지방의회는요, 결정을 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실행하는 곳은 어디예요?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5번까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고요. 이건 맞았습니다. 아니요, 이것도 틀렸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한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만 세운다? 아니요. 실행을 한다. 실제로 움직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정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제 5강을 들고 찾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